뉴욕주 간호사협회가 파업에 나설 것으로 보여 뉴욕시 병원들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어제 연방대법원에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밀려드는 난민 신청자들로 인해 뉴욕시가 파산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케빈 메카시가 어제도 하원 의장에 당선되지 못함으로써 결국 반대파의 요구를 들어주는 쪽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5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뉴욕주 간호사협회에서 인력 충원, 급여 인상, 업무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설 것으로 보여 뉴욕시 병원들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12,00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뉴욕주 간호사협회가 플러싱 병원, 마운트 시나이 병원을 포함한 7개 주요 병원에서 불과 4일 안으로 파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몇몇 병원들은 간호사들과 협상을 진행했고 일부 진전이 있는 것처럼 나타났으나 파업을 멈출 만큼 충분한 진전은 없었다고 협회는 발표했습니다.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파업이 4일 앞으로 다가오자 병원들은 인력난에 대비해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마운트 시나이 병원은 구급차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기 시작했고 중환자실에 있는 신생아들을 다른 병원으로 이송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파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각 병원들이 간호사들과 개별적으로 협상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남은 4일 동안 얼마나 진전이 이루어질지 파업의 규모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어제 연방대법원에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박하율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어제 대법원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합법적이며 정당하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한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탕감을 위해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에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 미겔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도 팬데믹으로 인한 재정적 피해가 대출자들을 연체와 채무 불이행으로 몰아넣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정부의 탕감 정책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탕감 정책에 계속해서 제동이 걸리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은 지난달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로 결정했고 오는 2월 28일 구두 변론을 들을 예정입니다. 이때까지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시행은 보류될 예정입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은 연방정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 학자금 대출을 탕감할 권한이 없고 주의 세금 수입과 학자금에 투자한 주 정부기관의 수익을 위협한다는 이유에서 공화당 보수단체로부터 여러 차례 소송을 당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밀려드는 난민 신청자들로 인해서 뉴욕시가 파산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담스 뉴욕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난민 신청자들이 몰려들면서 뉴욕시가 파산 위기에 처했으며 우리는 그들을 구하기 위해 값비싼 노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담스 뉴욕시장은 우리는 난민 문제를 이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지금 백악관을 비난하는 것은 반창고를 붙이는 식의 임시 처방밖에 안 된다면서 우리는 국경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자신은 연방의회와 연방 관련 부처에 난민 문제 해결을 요청했지만 쉽게 풀릴 일은 아니라고 말하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스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어제 콜로라도 주지사가 난민을 뉴욕이나 시카고로 보내자고 말한 데 따른 것으로 뉴욕시도 더 이상 이들을 수용할 공간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이미 지난해 10월 난민 증가에 따른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연방정부에 난민 구호 예산 10억 달러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케빈 메카시가 지난 3일에 이어서 어제도 3차례 투표를 했음에도 하원 의장에 당선되지 못함으로써 공화당이 자중질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결국 반대파의 요구를 들어주는 쪽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은 지난 3일 3차례 투표에도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나오지 않음에 따라 어제 낮 12시 다시 회의를 열어 하원 의장 선출 투표를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어제도 모두 3차례나 투표를 했지만 다수당인 공화당 후보 케빈 메카시는 전날 자신을 지지했던 인디애나 출신 공화당 의원 1명이 기권함에 따라 3일보다도 한 표가 적은 202표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 케빈 메카시 반대파들은 자신들이 내세운 후보에게 일관되게 19표를 던짐으로써 단결을 과시했고 민주당 역시 212명 전원이 제프리 하킴스 후보에게 몰표를 던졌습니다. 연방 하원은 3차례 투표에도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음에 따라 오후 8시로 회의를 연기했지만 결국 8시 개회 뒤 추가 투표를 해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5분 만에 산회했습니다. 연방 하원은 정원 435석 중 당선 뒤 1명이 사망해 434석이며 현재 공화당이 222석, 민주당이 212석인 상황입니다. 현행법상 하원 의장은 반드시 과반수 이상 득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무제한 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이에 따라 케빈 메카시 후보는 자신에 대한 반대표를 설득하지 않는 한 아무리 투표를 해봤자 승산이 없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설득에 주력하고 있지만 워낙 반감이 심해 타결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뉴욕 주정부가 카지노 허가 신청 접수를 시작, 입지 선정 작업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과연 플러싱 시티필드 인근에 카지노가 들어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욕주 카지노 선정위원회는 지난 3일부터 슬롯머신과 테이블 게임을 포함한 카지노 면허 신청서 접수에 돌입했습니다. 카지노 선정위원회는 다음 달 3일까지 신청을 접수하며 신청비 100만 달러와 면허 취득 뒤 30일 이내에 이행 보조금조로 주정부에 5억 달러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카지노 선정위원회는 경제활동 촉진과 비즈니스 발전 요인 등에 대한 평가가 70%,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와의 유대, 소수의 참여와 다양한 인종구조 등이 각각 10%씩을 배점해 종합점수로 카지노 입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주 카지노법에 따르면 7개 카지노를 신설하기로 했으며 현재 4개 카지노는 이미 면허가 발급된 것은 물론 영업에 돌입했고 올해 중 나머지 3개 면허를 발급하게 됩니다. 현재 뉴욕시 지역은 3개 면허 중 최소 2개는 뉴욕시에 발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맨하탄 코리아타운 인근, 퀸즈 플러싱 시티필드 인근, 브루클린 코니 아일랜드 등이 카지노 예정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 매추 구단주인 스티브 코엔은 시티필드 바로 옆에 카지노를 개설하기로 하고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등을 상대로 로비에 돌입했으며 만약 이 지역에 카지노가 들어설 경우 한인 상권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드 파크 폴 김 시장이 지난 3일 타운홀 회의장에서 2023년부터 시작해 4년 임기의 새로운 시장에 취임하는 선서식을 가졌습니다. 폴 김 팰리세이드 파크 신임 시장 취임 선서식이 지난 3일 저녁 보로홀에서 열렸으며 200명 가까운 인원이 모여 새로운 펠팍 시장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이날 김 시장은 시장으로 일하게 돼 감사하다며 행동으로 인정받는 시장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취임 선서식까지만 해도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는 이어진 개편 회의에서 급냉됐습니다. 펠팍 민주당위원회는 폴 김 시장 취임으로 공석이 된 시의원직을 채우기 위해 민석준, 제임스 로툰도 전 펠팍 시장 등 3명을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안건에 대해 찬성 2표, 반대 3표가 나오면서 해당 안건은 다음 타운회의로 미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시장은 대결 구도를 고집하는 모습이 다소 실망스럽지만 시의원들을 계속 설득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이 교육부 교육장비와 공립교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인공지능 챗봇, 챗 GPT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3일 교육국은 해당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콘텐츠의 안전과 정확성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차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당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데 방해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챗GPT는 지난해 11월 인공지능 연구기업인 오픈AI에서 공개한 AI 챗봇 서비스로 단순한 대화 답변을 넘어 실질적인 가치를 담은 콘텐츠를 스스로 생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 자체가 새롭지는 않지만 챗GPT는 더 인간 같은 수준 높은 글을 작성할 수 있어 학생들이 집에서 숙제나 온라인 시험을 치를 때 활용해도 교사가 모를 가능성이 커 부정행위 등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공립학교가 폐쇄되거나 교사 등의 부족으로 미전역 공립학교 학생이 140만 명가량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방교육부 집계 결과 2019년 가을부터 2020년 가을까지 전국적으로 공립학교 학생이 4,940만 명으로 140만 명, 약 3% 정도 감소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또 최근 3년간 전국 100대 공립학교 교육구 중 85개 교육구에서 학생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으며 특히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필라델피아, 달라스 등은 공립학생이 무려 10% 정도 급감했습니다. 이처럼 공립학교 재학생이 줄어든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공립학교 건물이 영구적으로 폐쇄된 경우가 적지 않고 교사 등 교직원의 이직으로 정원을 줄였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차터스쿨 재학생은 2020년 말에 2019년 말보다 7% 증가했으며 2021년 말에는 소폭 줄어서 약 37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 브로드웨이의 지난 연말 뮤지컬 매출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지난 1일까지 일주일 동안 브로드웨이 33개 극장의 매출이 5,19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팬데믹 이전인 2018년 말 마지막 주 5,780만 달러, 2019년 말 마지막 주 5,580만 달러에 버금가는 실적이며 연말 실적으로는 역대 3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 22개 뮤지컬과 11개 연극이 상연된 지난주 브로드웨이 입장객은 31만 2,878명으로 객석 점유율이 평균 92%를 기록했습니다. 브로드웨이가 연말 흥행에 성공한 것은 크리스마스와 1월 1일이 모두 일요일이어서 뉴욕을 찾은 관광객이 많았으며 극장도 휴일 덕분에 공연 횟수가 주 8회에서 9회로 한 해가 더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또 평균 티켓 가격도 한 달 전 128달러에서 지난해 마지막 주에는 166달러로 크게 오른 것도 매출 증가를 주도했습니다. 이 기간 중 가장 인기를 끈 공연을 라이언 킹으로 430만 달러를 벌어 2018년 마지막 주 400만 달러를 벌었던 해밀턴을 제치고 한 주간 최대 흥행 기록을 세웠습니다. 중국이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하는 곳 근처에서 미국의 정찰기와 중국의 전투기가 충돌 직전까지 가는 위험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중국과 미국은 각자 찍은 영상을 공개하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용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21일 남중국해 시사군도 상공. 미군 정찰기 왼쪽으로 중국 전투기가 접근합니다. 앞쪽으로 나서며 거리를 좁히던 전투기는 상승하면서 이내 멀어집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성명을 내고 공해 상공에서 작전 중이던 미 공군 RC-135 정찰기가 중국 해군의 제-21 전투기의 위협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군 측은 중국 전투기가 6m 거리까지 접근해 위험한 비행을 하면서 회피 기동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맞서 중국 인민해방군 사령부는 미군 정찰기가 먼저 위협했다면서 당시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미군 정찰기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 중국 전투기를 압박하면서 왼쪽으로 이동하게 했다는 겁니다. 中方敦促美方停止此类危险的挑衅行动，停止倒打一耙抹黑中方。 시속 800km 이상으로 비행하는 두 항공기가 접근하면 순식간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1년 남중국해 하이난섬 상공에서 중국 전투기가 미군 정찰기와 충돌해 중국 조종사가 사망하고 미군 정찰기는 비상 착륙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군사 기지화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을 둘러싼 신경전 속에 남중국해에서 위험한 군사작전이 이어지면서 미중 간 물리적 충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김용철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 4천 건으로 전주보다 19,000건 감소했고 4주 이동 평균 청구 건수도 21만 3,750건으로 전주보다 6,750건이 줄었습니다. 인구 8,000명이 사는 유타주의 소도시 에너의 한 주택에서 어제 어린이 5명을 포함한 8명이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뉴욕주 경찰이 지난 연말 보름간 집중적인 교통 단속을 벌여 뉴욕시 관내 1,831장, 롱아일랜드 2,931장 등 뉴욕주 전역에서 약 3만 3천 장의 벌금 티켓을 발부하고 453명을 체포했습니다. 지난달 25일 크리스마스 날 뉴저지주 해밀턴 타운십 자신의 집에서 남편을 총기로 살해한 여성이 어제 법원에 출석해 남편의 폭행에 맞서 정당방위로 총을 쐈다고 주장했으나 보석은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연방법무부가 파산한 FTX와 관련된 온라인 증권사 로빈훗의 지분 4억 6,500만 달러어치 5,600만 주에 대한 압수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3일 오후 오레곤주 포틀랜드 다운타운에 방치된 포틀랜드 한인교회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사실상 전소됐고 붕괴 위험에 처했습니다. 지난 3일 밤까지 23회 연속 메가밀리언 잭팟 당첨자가 나오지 않음에 따라서 내일 밤 당첨금이 역대 4번째로 많은 9억 5천만 달러로 치솟았습니다. 영국 찰스 3세 국왕의 차남 해리 왕자가 다음 주 발간될 자서전 스페어에서 형인 윌리엄 왕세자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폭로했다고 영국 가디언지가 보도했습니다. 이상으로 1월 5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